42페이지 고전산문 20 김시습 남연부주지입니다. 남연부주지는 지난번에 이생규장전 하면서 내가 언급을 했었어요. 금옷이나 5작품 뭐뭐 있습니까? 금옷이나 5작품 뭐뭐 있어요? 이생규장전, 남연부주지, 박지원이잖아. 언제적 사람이랑 지금 누구랑 조선 전기 사람이랑 후기 사람이랑 왜 섞어? 용궁부연록. 바로 앞에 용궁부연록 뭐 나왔어? 보기로 나왔죠. 또 만복사 저포기 치유부벽전기예요. 그 중에서 나는 너네가 3개는 무조건 제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뭐? 이생규장전, 만복사 저포기, 남연부주지 3개는 제목까지 무조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용궁부연록이랑 그 다음에 치유부벽전기는 술제가 많이 되진 않으니까 걔네까지는 얘기를 못해도 돼. 하지만 만복사 저포기 얘기를 못하는 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얘들아. 주요 작품이에요. 만복사 저포기 같은 경우에는 조신설화 있죠. 조신의 꿈이랑 연결돼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슷하거든. 꿈속에서 귀신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여기 남연부주지 김시습의 삶과 연결돼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랬고, 특징적인 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갈등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꿈속에서 염라대왕을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다 끝이 나지 누군가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그런 흐름, 서사의 흐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등장인물 누구 나와요? 박생, 그리고 염라왕, 그리고 등장인물 더 안 찾으셔도 되고요. 서술상의 특징 찾아보세요. 대화를 통해서 내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전기적 요소 드러나 있죠. 왜? 염라국에 가서 염라대왕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또 마지막 부분 B부분에서 요약적 제시되고 있어요. 꿈에서 깬 후 박생의 말년이 박생의 죽음까지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어디? 나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이거는 왕의 말하기 방식에서 나오는 거죠. 왕이 자신의 과거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염라왕이 자신이 염라국의 왕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왕의 첫 번째 말에서 드러나 있죠. 나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왕이 된 것이지요까지가 요약적 제시 있습니다. 또 고사인용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 43페이지 있구나.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일을 본바다. 이거 고사인용 맞습니다. 고사인용 하니까 또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고사인용 찾으라니까 어떤 학생은 그 42페이지 선임은 있죠. 선임은에 우임금, 모광 이거 나와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고사인용이라고 나한테 물어본 학생이 있거든요. 우임금 나오고 모광 나와 있는 그 부분 있지. 선임은에. 고사인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고사라는 건 옛 고에다가 사가 일사자 이야기예요. 옛날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따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말을 할 때 야, 너 세종대왕처럼 똑똑하다라고 해서 그게 고사인용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여기 우임금이나 모광 같은 경우에는 인물 그냥 뭐 비교 대상이라든가 그런 걸로 끌어왔을 뿐이지 사건, 이 사람과 연결된 어떤 관련된 사건이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고사인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옛날 사람이 언급되어 있다고 무조건 고사인용은 아니에요. 또 서술상의 특징 뭐 찾을까요? 어디? 네. 이거 선임문에 나와 있죠. 선임은 첫 번째 염주의 땅은부터 시작해서 험준하니 신통한 위험이 아니면 이들을 교화시킬 수가 없다까지 이전까지 전체 묘사라고 해주세요. 선임은 시작 부분부터 이전 찾았어요? 여기까지가 전부 다 그 염라국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거든. 배경 묘사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상황 묘사까지 되어 있어요. 그 묘사를 통해서 필요한 인물을 제시하고 있죠. 이러하기 때문에 신통한 위험이 아니면 이들을 교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네가 필요하다라는 판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묘사예요. 서술 방식은. 또 어디에 비유가 있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 첫 번째 말 있죠. 왕의 첫 번째 말 부분에 보면 우선은 비유적 표현 바로 위에부터 찾아주는 게 좋아요.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서 하루도 왕노릇을 할 수가 없다. 근데 내가 들으니부터 보세요. 내가 들으니 그대는 정직하고도 뜻이 있어서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지주를 굽히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달인입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인물에 대한 판단을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박생에 대한 염라왕의 판단이 직접 제시, 인물의 성격이 직접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는 정직하고 뜻이 굳어서 지조를 굽히지 않았으니 달인이다 라고 염라왕이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 인물에 대한 판단을 직접 제시해서 말로 전달하고 있고요. 그 밑에 부분부터 뭐 있습니까?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뜻을 세상에 한 번도 펴보지 못하였으니 마치 형산의 옥덩이가 티끌 덮인 벌판에 내버려지고 명월주가 깊은 못에 잠긴 것과도 같습니다. 까지가 뭐야? 비유적 표현이에요. 이 비유적 표현은 뭘 드러내는 거야? 박생의 현실에서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생이 현실에서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박생의 현실적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뭘 드러내주고자 하는 거야? 안타까움을 드러내주고자 하는 거죠. 박생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래? 뛰어난 장인을 만나지 못하면 누가 지극한 보물을 알아보겠습니까? 이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안타깝다, 안 안타깝다? 안타깝다는 거죠. 서리법 사용해서 인물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너는 훌륭하니까 네가 뭘 해야 된다? 염라왕의 자리를 맡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밑에 나오게 됩니다. 또 서술상의 특징 뭐 있습니까? 어디? 네, 선의문에서 묘사 다음 부분 있죠. 선의문에서 묘사 나와 있는 그 다음 부분에서 또 직접 뜻이 나와 있습니다. 동쪽 나라에서 온 그대 박아무개는 정직하고 사심이 없으며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다. 남을 포용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어리석은 자를 개발하는 체주도 있다. 까지가 뭐예요?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습니까? 다 찾았어요? 네, 그 정도 찾으면 되고요. 구성상의 특징에서 환몽구조 찾아주셔야 돼요. 환몽구조. 환몽구조. 꿈속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다시 어떻게? 현실로 꿈에서 깨는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꿈 안과 꿈 밖이 분리가 되어 있는 환몽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부분에서 염라대역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다. 이건 어떤 특성일까요? 하였다 한다. 자기가 전해 들은 걸 인용하는 표현이잖아요. 어떤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설화적 결말이에요. 설화적 결말. 보통 창작한 작품은 딱 창작자가 끝 마무리를 짓잖아. 근데 이거는 무슨 옛날 이야기 전에 들었듯이 했다고 한다,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말을 설화적 결말이라고 합니다. 설화적 결말은 왜 사용할까요? 설화적 결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행복하게 살았대. 이렇게 끝나는 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더라. 어떤 느낌이에요? 실제로 행복하게 살았대. 이게 더 실제인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이건 내가 확인한 것 같잖아요. 실제로 행복하게 살았대.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더라. 이거는 내가 전해들은 바야. 그래서 실제의 느낌이 더 없어져요. 여운을 주게 됩니다. 딱 완벽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해 들은 바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전해 들은 바의 실체를 내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약간 모호하게 끝이 나면서 얘는 여운을 더 남기게 해요. 여기 보면 내가 그 남현부주제를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하면서 박생이 하는 말이라든가 염라왕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현실 세계에서, 현실 정치에서 김시습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두 인물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박생, 염라왕 둘 다 누구의 대리인이야? 둘 다 김시습의 대리인이에요. 박생과 염라왕 둘 다 김시습의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김시습과 동일시되는 인물은 누구야? 박생입니다. 박생은 김시습과 동일시되고 있고요. 염라왕과 박생 둘 다 대리인은 맞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왕이 하는 말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임금은 임금과 백성의 관계, 임금과 백성과 하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느 부분인지 알죠? 42페이지 왼쪽 맨 마지막 단락이에요. 42페이지 왼쪽 맨 마지막 단락에서 임금과 백성과 하늘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입장인 거야?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입장이에요? 내용 다시 읽어보세요.